오늘 영상의 주제는 2020년에 관세사를 최종 합격한 심진사의 경험을 파는 단순히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수험생활을 보내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팔기 위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팔 준비? 되었습니다. 오케이. 바이. 왜 빨리 시작하는 건데. 다 팔아! 안녕하세요. 저는 다 팔아 김선달. 옆에는 1일 게스트 심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줄래?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9월에 관세사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2020년도 12월에 최종 합격을 한 심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종 합격한. 네, 최종 합격입니다. 최종 합격. 근데 1년 전에. 디 엔드. 네, 최종 합격. 이제 끝났죠? 네, 끝났죠. 그러면 이제 관세사 뭐 운전면허증처럼 갱신하고 이런 거 없나요? 네, 다시 시험은 다행히 안 봐도 되고, 다시 보라고 하면 저는 안 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 좀 해줄래? 일단 2018년 9월에 시작을 했고, 그때는 이제 3학년 2학기 병행을 하면서 1차 공부를 시작했었거든?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차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2020년 9월에 시험을 봤었거든, 최종 2차 시험을.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1차 시험은 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학기 생활 끝나고 나서는 내 공부 스타일상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어. 스터디 카페가 좀 잘 맞나 보네? 나는 스터디 카페가 잘 맞았는데, 혼자 공부도 해봤어. 집에서도 좀 많이 해보고, 독서실에서도 해보고. 근데 좀 피곤할 때 잠이 진짜 잘 오더라고. 특히나, 집에서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됐고, 공부가. 좀 여유있게, 좀 피곤할 때는 편하게 엎드려서 잘 수도 있고, 그리고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고, 긴장감도 조금씩 느끼면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좋더라고. 어쩐지, 너가 초중고 때는 스터디 카페를 안 다녔었거든. 오케이. 근처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초중고 때는 살짝 초중고 때는 거의 그냥 운동장 축구나 농구하러만 다녔지 공부는 뒷전이었지 완전. 근데 만약에 스터디 카페가 우리 동네에 있었다면? 그렇지, 동네에 없어서 내가 못 가는 거지. 있었다면 이제 저기 높은 학교 갔을 수도 있지. 지금도 충분히. 아니다. 너가 도서관을 1차 때는 했잖아. 그러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고시반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혜택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너희 학교에서도 관세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혜택 같은 게 주어지는지? 내가 알기로도 고시 지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같은 건물 내에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교재비나 아니면 그 인터넷 강의 수강할 때 인강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지원해 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1차를 합격하거나 아니면 최종을 합격하게 되면 학교에서 학기가 남아있으면 반액 장학금 이렇게 주더라고. 너희 학교에서 반액이면 1,000만 원이네? 그렇지, 한 1,000만 원 정도 돼. 안 그래도 너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나랑 친구한테 또 맛있는 소고기나 이런 걸 좀 사줬던 걸로 기억이 남거든. 그렇지, 이게 안 사줄 수가 없지. 그 수험생 때 또 그 힘든 시절에 부르면 와주고 했으니까 사줘야지. 근데 그러면 결국에 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는 친구들한테도 힘을 주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준 거랑 다름없네. 물론이지. 그래서 이제 혹시나 주변에 이제 고시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해야 돼. 잘하면 또 맛있는 거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는 어떤 계기로 관세사를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거야? 내가 전공이 체육이잖아. 사실 체육 전공 학교로 오게 된 이유도 막 꿈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운동이 좋아서 왔었단 말이야. 운동을 잘했잖아. 너 울산에서 농구랑 축구로 우리 나이대에서 탑5 안에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운동은 그래도 뭐 괜찮게 했다라고 생각은 해. 어쨌든 군대 갔다 오니까 내가 뭐 해먹고 살지? 나 돈벌이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좀 있더라고. 근데 축구나 농구를 잘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관심이 조금 있었던 게 컴퓨터 그리고 무역 쪽 이렇게 그냥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됐어. 배워보면 재밌을 것 같다.
고민하다가 이제 무역 쪽으로 복수 전공을 신청했고 그리고 그 수업 도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직업이 있다 준비해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력적이더라고.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직업들 막 크게 찾아보진 않았고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가지고 바로 직진했지. 그러면 너는 맨 처음부터 관세사에 관심이 있어서 복수 전공을 신청한 게 아니고 무역 쪽을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 공부와 관련한 게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관세사가 있었고 맞아. 그러니까 바로 시작을 했네. 맞아. 무역 쪽 자격증 중에서는 그래도 관세사라는 자격증이 가장 알아주고 좋다고 생각해서 취득하게 됐지.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세무사나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바로 관세사로 한 거는 뭔가를 더 찾아봐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내가 일단은 판단을 빠르게 하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도 내가 복수 전공을 무역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일단 고민하지 말고 하자. 사실은 내가 수학 같은 걸 잘 못한단 말이야. 세무나 회계 쪽은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좀 회피했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빠른 판단을 했던 것 같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관세사는 어떤 과목들이 있지? 1차는 이제 관세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이렇게 4개 과목이 있고 2차도 관세법, 무역실무, HS라는 과목, 그리고 관세평가라는 과목 이렇게 있어. 그러면 1차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1차 과목 중에서는 회계학을 제외한 과목은 기본 이론만 수강을 했어. 근데 이게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야. 학원별로 기본 이론 그리고 뭐 심화,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객관식 시험은 서술형과는 달리 좀 틀린 그림 찾기식의 문제가 많아서 아니면 말장난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인강이나 현장 강의 가서 시간에 쫓기고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보다는 기본 이론만 듣고 혼자서 문제 풀고 그냥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었어. 그리고 회계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완전 강추하는데 회계학은 절대 기본 이론만 들어서는 진짜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꼭 문제풀이까지. 왜 그러냐면 나도 이제 그래도 회계학이라는 과목을 좀 좋아했긴 했는데 기본 이론만 듣고는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좀 심화 문제풀이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그 틀이 잡히고 계산 문제도 많이 맞출 수 있고. 얘는 좀 더 깊게 파야 준비를 해놓아야지 진행할 수 있는 거네. 그치 맞아. 계산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말 문제도 있고 그리고 1차 시험 직전 한 달 전부터인가 모의고사를 아마 4번 칠 수 있거든. 꼭 이제 집에서 혼자 말고 현장에 가서 학원 가서 같은 수강생들 그 수험생들이랑 그 긴장감 속에서 시험 쳐보는 걸 추천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간 관리 때문에. 회계학은 말 문제 말고 계산 문제에서 시간을 엄청 많이 잡아먹게 된단 말이야. 두 번째가 아마 내 기억으로는 내국소비세랑 회계학 이렇게 두 과목을 보는데 내국소비세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고 회계학에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그 계산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회계학 시간 문제 부족한 거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일단 말 문제가 있거든? 말 문제가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는 걸로 기억해. 다 맞춘다는 마인드로 꼭 준비를 해야 되고 회계학은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2개가 나뉘는데 원가관리회계에서 생각보다 좀 기초적인 문제들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왜냐면 원가관리회계는 잘 안 보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한 문제를 푸는데 2분 한 10초, 20초 이상 지나갈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제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만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들은 맞출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원래 스타 프로게이머 팀들도 그거 하려 있거든. 해줘야 하는 애들은 해줘야 한다. 이겨야 하는 애들은 이겨줘야 한다. 이것처럼 맞출 문제는 맞추고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확실하게 잡아가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야지 계산하는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중요한 게 내국소비세법에서도 계산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국소비세도 난 똑같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과감하게 제꼈거든. 근데 이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이 유형은 내가 아는 문제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감하게 제끼자 이런 판단이 되니까. 결국에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내가 잘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기존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갖추어야 할 자세인 거네. 그치. 회계학은 특히나 보통 꽈락률이 반 이상 될 거야. 그래서 회계 때문에 1차 떨어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뜻이지. 그러면 1차를 언제 합격한 거지? 2019년 3월에 쳐서 4월 말쯤에 발표가 났던 것 같아. 합격자 발표가. 그러고 나서 2차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어?
일단 합격하고 나서 2달 뒤에 이제 2차가 하나 있었는데 공차만에 합격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연도 2차는 이제 당연히 못 봤지. 근데 유예가 돼. 내년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지. 바로 나는 준비했었던 것 같아.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 2차 시험까지의 2달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시험에서도 최대한 내가 쓸 수 있는 건 써보자 하고 엄청 공부 열심히 했었어.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받고 나서 100점 만점에 관세법이 10점인가 그렇고 그리고 HS가 14점, 관세평가도 10점대였고 무역 실무도 20몇 점. 그래 그냥 엄청 광탈했지. 그냥 찍은 거나 그 오지선다야? 아니 어디 선다가 아니고 그 쓰는 건데 아 쓰는 거야? 많이 썼는데 그냥 뭐 개소리를 했나 보지. 아 그러면 그 10점은 일단 그런 거네. 이름을 제대로 또 썼고 그렇지. 내가 어떤 과목 중에 하나가 이름이랑 학번이랑 이런 거 반대로 썼다고 26점인가 까졌거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기본 점수를 받았던 거네 처음 시험에는. 그치. 근데 그게 엄청 큰 도움이 됐어. 왜냐하면 내가 진짜 직접 써보니까 안 써지구나. 이 시험은 진짜 완전 다 외워서 써야 되는 시험이구나 라는 걸 느꼈지. 그래서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바로 직후 2차 시험을 안 보는 사람들도 좀 있을 텐데 그래도 나는 그 경험을 빨리 해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중간에 나오더라도 일단 가서 한 과목이라도 또는 2과목이라도 그냥 내가 조금 외웠던 부분인데 쓸 수 있나? 그리고 나서 이제 처절함을 맛보고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는 거지. 2차 시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비했어? 내가 처절함 한번 맛보고 나서 그래도 공부 방법이 막 쉽게 잡히진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합격 수기도 많이 찾아보고 일단 첫째로 관세법 과목은 학원에서 나온 교재를 주 교재로 하고 그리고 그 법령집도 따로 샀거든. 근데 그 학원 교재도 똑같은 그 법 내용이 수록돼 있는 건데 그 목차 구성이 좀 더 잘 돼 있어서 이제 답안 구성할 때 편하더라고. 그래서 주교재를 학원 교재로 쓰고 부교재로 법 보면 그 몇 장, 몇 절, 장절, 관조, 항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장절, 관조, 항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튼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법령집도 같이 사놓고 같이 보면서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관세법 그 주교재에서는 그 법 이름을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했어. 처음에는. 그게 나중에 되니까 너무 좋은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구나, 어떤 법 내용을 물어보는구나 이거를 파악하기 쉽더라고. 그럼 몇 조, 몇 항, 뭐에 뭐 이런 걸 말한 거네? 뭐 예를 들어서 고세구역에 대해서 묻는다 이러면 뭐 구장에 있구나.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을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더라고. 목차노트라고 하지. 목차노트 정리하는 거를 완전 추천해. 관세법 같은 경우는. 기본 법령을 준비해놓고 고서를 준비해놓고 그리고 나서 좀 목차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주교재를 통해서 수업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정리를 한 감이 있구나. 맞아. 그래서 그 주교재에 있는 그 목차들을 그 중요한 목차들을 따로 빼서 녹차 노트를 하나 만들었거든. 너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번 보는 거지. 몇 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구나 이런 걸. 법을 외웠던 거네. 법은 다 외워야 되고요. 와, 판사랑 비슷한 거네? 아니요, 사실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HS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물건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보면 되거든. 근데 그걸 다 외워야 돼. 얼마나 많은 그 품목들이 있고. 근데 법령집의 두께는 작은데 그만큼 좀 더 컴팩트하게 거의 표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일단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 법령집만큼은 진짜 다 가져가자. 근데 법령집 말고 또 해설서라고 두께 이만한 게 있단 말이야. 법령집은 요만한데 해설서는 요만한 거야? 제 개인적으로는 해설서까지 다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래서 중요한 부가 있어. 잘 모르겠지만 부, 뭐 류 이런 게 있는데 통칙이나 뭐 중요한 부, 주 이런 것만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그 법령집에 있는 모든 호의 용어 그리고 주규정, 통칙 이렇게는 완전 컴팩트하게 외워줘야 돼. 그리고 무조건 암기식을 따야 돼. 암기식이 뭐냐면 뭐 인류에는 뭐 살아있는 동물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인류? 그 류가 있어. 류라고 있는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있는데 1번은 말, 2번은 소, 3번은 뭐 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노래 부르는 거지. 뭐 말수, 대면, 가기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그러면 진짜 이거 이게 1류부터 97류까지 있는데 진짜 노래 부르면서 난 다 땄어. 진짜로. 그러면 1부터 97까지 말소 되면 가는 하면서 다 한 거네? 그치. 1류가 있으면 야 1류 한번 말해봐 이러면 뭐 말소 되면 가기야 하고 뭐 연류 말해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지. 근데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본짜 쓰면 되겠다. 그것도 효과적이지. 정상수 노래 은근히 괜찮거든? 그래? 말, 대, 소, 면, 바, 등, 가, 어쨌든
어쨌든 아직 두 문자를 따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두 문자를 따서 외울 수 있도록 결국 전문 시험이니까 무조건 암기식을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자기만의 암기 방법을 정해서 문제를 푸는. 그리고 이제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과세 가격 결정을 위한 방법인데 물건이 수입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과세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문제야. 근데 그 계산하기 위해서 그 근거 법령들을 가져와서 잘 조합해서 이제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관세평가라는 과목도 법령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양은 적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얼마나 근거 규정을 잘 가져오고 계산 판단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보면서 여기서는 과세, 여기서는 비과세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무역 실무를 제외한 관세법, HS, 그리고 관세평가 이 세 과목은 그래도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운다는 마인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2차 시험이라는 게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해설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해설서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를 보고 나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겠다라는 그 틀대로 이렇게 작성을 얼마나 적용을 잘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네. 그치. 특히 평가에서는 계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판단, 계산을 잘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무역 실무는 양이 관세법보다 사실 따져보면 더 많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무역 실무라고 하면 뭐 중요한 3대 협약이라고 뭐 CISG, UCP 600, 인코텀즈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론 파트만 봐도 그 범위를 가늠할 수가 없어. 어디서 나올지. 그래서 2차 시험 치기 직전까지 무역 실무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할 거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이게 끝이 없네, 이런 생각 때문에. 범위가 엄청 많나 보네. 근데 팁이라면 그 3대 협약만큼은 아까 말했던 세 과목처럼 진짜 법처럼 도시 하나 안 틀리고 쉽지 않겠지만 외운다는 마인드로 가져가야 되고. 그것도 노래로 한 거야? 그것도 노래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암기식을 땄긴 땄지. 막 뭐 물품 수량 가격 뭐 이런 거 있어, 물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따서 공부를 했지. 그리고 이론 파트는 이제 너무 지엽적인 부분들은 그냥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못 풀 거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이론 파트 같은 경우는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했어. 결국에는 자신감 있게 풀었던 게 중요하네. 자신감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일단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 이론도 그 키워드도 외워둬야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키워드 이거 한 3-4개의 키워드는 적어줘야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어쨌든 3대 협약은 꼭 외워라. 법 외우는 것처럼 외우고 이론 파트는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여자친구 휴대폰 번호는 혹시 외우고 있나? 45898 오케이. 그리고 그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게 무역 실무에서 이제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그 새끼 과목이 있어, 무역 실무에. 근데 그 과목들을 만약에 시작 안 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공부를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는 걸 추천해.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버릴 문제들은 1-2주 전부터는 조금씩 버리게 될 거란 말이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다 보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새끼 과목도 무조건 챙겨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너의 경험을 파는 거니까 관세사 공부 팁, 너만의 팁 이런 게 있을까? 알짜배기. 나만의 팁이라. 팁. 일단은 팁. 일단은 모든 과목에 암기식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다. 아까 말했듯이 노래 부르는 듯한 암기식, 두 문자를 따서 말소 대면 가기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딱 떠오르는 게 이거 뭐였지 하면서 막 흥얼거리다 보면 그 암기식이 떠오를 때가 있어. 그럼 이제 바로 쓰는 거지. 근데 나는 보통 음악을 듣거나 음악을 상상하면 내적 댄스를 추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바운스가 되거든. 시험 기간에 이렇게 바운스가 될 수도 있잖아, 시험장에서. 그럼 이제 빠따 들고 왔는 거지. 어쨌든 팁이라고 하면 이제 암기식을 최대한 빨리 따놓기.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팁. 두 번째는 잘 받아주네. 두 번째 팁은 모의고사 미리 혼자서 한번 보는 걸 완전 추천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1차 시험 직후 이제 2차 시험을 한번 경험 삼아 보러 간다 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그렇게라도 안 된다면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서 한번 빨리 시간 재보고 그 인내 시험 시간 동안 내가 아무리 못 써도 좀 생각해서 끄적여보자.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나면 공부 방법이라 해야 되나? 방향이라 해야 되나? 이거는 진짜 그냥 외워서 써야 되구나. 내가 공부를 이때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나도 절대 후회 안 하는 게 첫 2차 시험을 보러 가서 말로 담지도 못할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혹시 또 세 번째 팁 같은 게 있나? 세 번째 팁, 개인적인 팁이니까 편안하게 말하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는 것도 팁이거든? 개인적인 이제 팁이니까. 혹시 낮잠 좋아하시나요? 낮잠? 낮잠 좋아하나? 나는 낮잠을 별로 즐기는 편은 아닌데 요새 들어선 자야지 살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원하진 않는데 나는 낮잠은 거의 무조건 잤거든. 왜냐면 아침 9시부터 이제 밤 한 11시까지 거의 일정하게 공부를 했었어. 근데 12시에 밥 먹고 스터디 카페 오면 피곤해. 그냥 진짜 밥 먹고 배만 부르면 피곤해. 그럼 그때 이제 맞아.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서 막 공부하고 있는데 집중력이 나는 낮잠을 자고 안 자고 차이가 크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점심 먹고 또는 저녁 먹고 많이 피곤해서 컨디션이 좀 안 좋다 싶으면 30분에서 한 40분 가량은 엎드려서 자고 맑아진 정신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해. 맞아. 근데 나도 공부할 때 느끼는 건데 이게 뒤로 누워서 자면 1시간, 2시간 자버리거든. 맞아. 근데 엎드려서 자면 단기간에 일어나지는데 은근히 깨우네. 맞아. 그러니까 그 집중력 가지고 공부하면 난 더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정하게 그 낮잠을 자라. 패턴이었어. 피곤하면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단 1시간 이상 자는 거는 조금 시간 아까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팁. 또 팁이 이거 다 퍼줘. 네 번째 팁은 뭐야? 그 포스. 이거 팁 포스. 네 번째 팁은 혼자 공부할 때는 자기 혼자만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악필로 공부를 해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세법 30조 뭐 1항 뭐 수입 물품의 과세가 위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 뭐 이렇게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냥 악필로 아까 말한 그 암기식 비슷하게 그냥 수, 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근데 일단은 이 쓴다는 행위 자체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냥 딱 쓰는 것 자체로도 나는 알고 있다, 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공부할 때 굳이 손목이 힘주고 하면 또 나중에 손목도 많이 아프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되게 효율성이 좋거든. 악필로 공부할 때는 그냥 날려서 써도 내가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하는 거랑 또 쓰는 거랑 다르거든. 그래서 무조건 출력. 입력했으면 무조건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너는 합격을 하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 내가 공부를 할 때 이랬으면 좋았겠다 할 만한 팁들이 있어?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건강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공부에 대한 부분은 2차 모의고사가 12월인가 1월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때부터 5월 말까지인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암기량이 모의고사 시작했을 때 딱 그 당시에 많이 안 돼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등수가 나오거든? 점수가 나오고 그거는 전국 단위로? 시험을 본 사람들 학원 내에서 시험을 본 모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이 좀 컸나 보네. 근데 강사님들이 항상 말했어.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외워놔라. 근데 그래도 나는 좀 많이 미뤘었던 것 같아.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봤을 때 2차도 기본 이론 강의가 있는데 기본 이론 강의를 듣고 중요하다고 집어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루라도 빠르게 많이 써보면서 외우고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점수랑 등수 때문에 좀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좀 많이 불안했거든. 처음에는 막 100몇 등 이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났다. 점수도 안 나오고. 사실 등수에 연연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1년에 90명씩 뽑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몇십 등 하고 있으면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너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거 보니까 되게 모의고사에 대한 비중을 높게 사는 것 같아. 관세사라는 시험은 왜 모의고사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둬야 한다고 생각해? 뭐 1차든 2차든 나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경험해보는 거잖아. 그 분위기랑 그리고 그 시간 조절이랑 그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단 말이지. 혼자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만약에 안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제 혼자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답안도 혼자 작성해서 혼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학원에서 제공되는 답안지도 있고 그 관세사님들이 이제 답을 작성해서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잘 썼나 비교해봤을 때 잘 썼네, 못 썼네 이 부분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편안함이 있지. 아, 근데 결국에는 또 객관식이 아닌 논술식, 그러니까 글 쓰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글을 쓰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게 결국에 본 시험장에서도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거네. 아, 그렇지. 엄청 커. 2차는 특히 무조건 모의고사 보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가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되게 막 이런저런 중요하다고 말을 했잖아. 그러면 많은 시험들이 기출에 대해서도 되게 집중도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관세사는 어때? 기출? 나도 공부할 때 기출 문제 분석을 했었거든. 어떤 문제가 몇 번 나왔다. 어떤 파트에서 몇 번 나왔다. 작년에는 어디서 나왔으니까 이번 연도에 이 문제가 50점으로 나오긴 힘들 것 같다. 그런 뭐 이야기를 강사분들께서도 뭐 한 적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출 분석을 해보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요행을 바라자는 뜻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작년에는 A에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B 파트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좀 기출됐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야. 근데 기출 문제 분석도 중요하긴 한데 내가 딱 시험 볼 당시에 기출 문제를 분석한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출제 경향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50점 문제 특허 보세 구역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나왔다면 내가 시험 볼 때는 법 몇 조에 있는 뭐 몇 항 이런 거를 뭐 하나씩 쓰도록 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무역 뭐 원활화에 대해서 몇 개 막 쓰시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옛날처럼 이제 두루뭉술하게 쓰면 조금의 썰을 풀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 숙지가 잘 돼 있어서 법 내용을 잘 써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뭐 의의나 아니면 뭐 결 부분, 서결 부분에서 좀 그런 걸 쓸 수 있었는데 내가 시험 볼 당시에는 그런 배점은 많이 안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그 한 개수가 7개잖아? 그러면 그 7개를 다 써야 7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한 2개 퍼뜨리면 5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좀 점수 분배가 좀 칼같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출제진이 그 전에 막 두루뭉술하게 이거에 대해 논해라 하니까 얘들이 자꾸 막 딴소리 계속 그 점수 어떻게든 받으려고 다른 소리 짓거려.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출제진이 됐고 그딴 말 집어치우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 답해라고.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예측보다는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참고해서 하면 될 것 같아. 2020년에 내가 봤으니까 나랑 같이 시험을 본 사람들 다 비슷한 느낌이었을 거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리고 또 기출문제 봤었을 때 또 장점을 하나 말하자면 뭐 가산세에 대해서 파트 하나에 가산세가 쫙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부분에 앞부분에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뭐 벌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가산세가 여러 군데 있단 말이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여러 군데 있는 거를 이제 기출 문제 분석을 하면 파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이런 거지. 기출 문제를 볼 때 그 단어가 책 전반에 이렇게 있으면 그 책 전반에 있는 것들을 요약할 줄 알고 그거를 모두 규합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맞아. 글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중요도가 필요하고 그게 기출을 통해서 그런 단어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네. 맞아.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좀 약간은 쉬어가면서 너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관세사를 공부하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거? 이모저모? 에피소드 이제 수험생분들은 비슷한 감정일 거야. 좀 자기가 제일 힘들어 보이고 진짜 인생 왜 이러냐 너무 힘들다 우울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모의고사 보는 날에는 쉬었는데 쉴 때 그 스르이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근데 조금만 좀 감동적인 부분 아니면 조금만 슬픈 부분 딱 그 장면이 나오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 눈물이 아니야 하더라고. 그거 나이 들어서 그래. 나도 요새 DP 볼 때도 눈물 났고 계속 눈물을 흘려. 나도 어쨌든 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그래서 막 여자친구가 또 온다고 막 울보냐고. 어쨌든 좀 그랬을 때가 있었었고 또 밤에 잘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자친구가 오빠 어제 뭔 소리 한 거야 막 이러더라고. 뭔 소리 하냐고. 잠꼬대 하던데 이래서 노래 부르던데 이래서 어떤 노래입니까? 게르테 한성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90류에 케렌 태양상 사형 투무사라고 이제 막 암기식을 만들어 놓은 거 자면서 케렌 태양상 사형 투무사 뭐 이런 식으로 했었대.
꿈꾸면서도 그걸 중얼거릴 공부했지. 정도면 공부했지. 열심히 했지. 남들보다 2배로 공부한 거네. 어쨌든 암기식은 중요하다. 중요하네. 그렇지. 암기식 많이 만들다 보니까 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었다. 나는 이제 목 관리 같은 거 연습할 때 이제 소리 지르는 그걸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자고 있으면 갑자기 악 하고 소리 지른대. 내 방에서 소리 지르면 엄마 아빠도 듣더라고. 약간 그것처럼 이제 평소에 그치, 루틴이 습관. 그렇다. 그저 그렇게 잠에서 중얼거릴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라. 나도 막 수능에 대해서 수험 생활을 좀 오래 했었으니까 나도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게 있었거든.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 안 하고 오로지 공부만 하면 별로 능률이 좋지는 않더라고. 맞아. 그래서 너는 혹시 너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었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풋살 했지. 축구 좋아하니까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뛰는 건가? 근데 맨 처음에 1차 할 때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좋아하는 축구도 안 하고 두세 달 동안은 계속 공부만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겠다. 그래서 한 시험 직전 한 2달 전까지는 그래도 매주마다 운동하고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모의고사 친 날은 맥주도 한 잔 먹고. 안 그래도 너가 부를 때는 항상 모의고사를 친 날이었어. 맞다. 무조건 모의고사 치고 맥주 먹어야 돼. 다음날 먹고 하면 패턴 끊기니까 자신만의 또 그 패턴, 루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 해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트레스를 풀지 공부를 무리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풋살 하고 나서는 또 공부를 하네.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 나 스트레스 풀었으니까 이제는 공부해야지 하고 다음날 돼서 더 열심히 하고. 아니 근데 관세사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통 2년에서 3년 이렇게 좀 길게 잡다 보니까 그런 롱런을 할 수 있는 비결로 맞아. 나만의 해소법을. 너는 그리고 거기에서 풋살이었고 풋살 한 5시간 동안.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한 가지는 꼭 있었으면 좋겠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결국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2년 이상 걸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롱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안 그래도 너 근육이 약간 속근이 많아가지고 너는 약간 마라톤 체질이잖아. 그치. 마라톤 체질이. 스트레스는 이렇게 풀었는데 그래도 고시생 기간 동안 어려운 점들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단 말이야. 너는 어떤 점이 좀 어려웠어? 나는 손목이 많이 아팠어. 쓰면서 연습한 게 많아서 그런가?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악필로 씀에도 불구하고 엄청 아프더라고. 그리고 허리도 좀 많이 안 좋았었어. 너도 도수 치료 받았었잖아.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신체적인 부분에서 좀 그런 힘든 점이 있었고 그래서 뭐 병원도 좀 다녔었지. 도수 치료도 받고 손목도 막 보호대 사고 그리고 심적인 부분이 사실 더 큰데 전적으로 내가 내 돈으로 직접 내 능력껏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다 지원을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근데 못 붙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단 말이야. 죄송한 마음 좀 그런 걸 항상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도 되었을 것 같은데 맞아. 그래도 그게 부담이 되고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었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시험 치기 직전까지 불안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항상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했던 말이 있어. 내가 공부를 뿌듯하게 하면 뭐라고? 나는 이렇게만 꾸준하게 하면 합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제 여자친구도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대. 그만큼 이제 하루를 좀 뿌듯하게 보냈었고 그리고 어떤 마인드였냐면 내가 뭐 모의고사를 못 보더라도 시험 날만큼은 내가 아는 문제 나올 거고 그리고 난 그때까지 펜 안 놓고 끝까지 공부할 거고 내가 모르는 문제는 다른 애들도 잘 못 쓸 거다. 시험 날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 후회 없이 하자. 그런 마인드 항상 가지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 긍정적인 마음속에 긍정적인 무언가가 온다고 약간 사이비 말처럼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근데 확실히 그걸 누군가에게 내뱉고 거기에서 또 시너지 작용이 온다고 하니까 너는 좀 그런 요법을 활용을 해서 멘탈 관리를 잘하고 더 힘을 냈던 것 같아. 억지로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막 슬럼프가 오거나 많이 힘들거나 당연히 다 많이 힘들겠지.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너 아까 9시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얼핏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러면 너는
하루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공부를 했어? 일단은 9시까지는 무조건 집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앉아. 근데 배고프니까 공차 가서 아침에는 간단하게 무겁게 말고 먹으면서 공부해야. 소래 눈을 먹었던 게 아니네. 이건 내가 목욕탕 가서 많이 먹었지. 어쨌든 9시에 무조건 앉아야 돼. 그리고 공부 시작은 뭐 10분 내로 준비해서 바로 시작하고 상반부터 한 2시간 반? 그 정도 잡았었던 것 같아. 2차 기준으로? 2차 기준.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점심 시간도 넉넉하게 한 1시간. 근처 산책도 좀 하고 1시간 동안에? 밥 먹고 1시간 동안 밥 먹고 뭐 산책도 좀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항상 피곤했고 피곤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낮잠을 자야 되니까 낮잠 자고 프레시한 기운으로 낮잠 자는 것까지도 1시간에 포함되는 거야? 아니요 포함 안 돼. 낮잠 포함하면 1시간 반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1시 반부터 6시까지는 두 과목을 보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와서 또 한 과목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남는 시간이 좀 있어. 11시까지. 보통 그게 몇 시부터요? 보통 한 9시 반에서 10시 전에 끝나. 그리고 나서 11시까지는 내가 조금 부족했다. 아니면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 복습하고. 그러기 싫다. 오늘 좀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하면 일찍 가서 자는 거고. 집 가서는 아예 안 봤어. 그럼 보통 몇 시에 잠들지? 한 12시 반 전에는 잠들었었던 것 같아. 잠도 잘 자야 된다고. 그래도 한 7시간 이상은. 근데 너가 집에 와서는 공부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또 자면서 또 중얼거렸어. 그치. 집에도 또 공부 안 한다고 했는데, 집에도 벽지에 막 암기식들 다 붙여져 있었어. 맞아. 너희 집에 암기식이 엄청 많았어. 그거 붙여야 그래도 좀 편하더라고. 그냥 생각 없이 있는 것보다. 맞아. 난 내가 기억하기로 네 방에 그냥 빼곡히 있던데. 그냥 벽지에, 그냥 벽지가 틈이 없던데? 틈이 없을 정도 그냥 빼곡하게 있던데? 너무 과장하는 거 같아. 맞아. 어쨌든. 그래도 쉬면서도 이게 머릿속에서는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뭐가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그렇게 잠들고 그게 반복이었지. 이런 공부만 할 때는 최대한 많이 읽어보자 라는 그런 거였고 근데 회독 속도가 나는 합격 수기를 보니까 내가 좀 늦더라고. 왜냐면 나는 진짜 일일이 막 다 쓰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랬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쓰면서 하면서 너는 일회독이 어느 정도로 걸렸어? 그러니까 시험 직전 한 달 전 그때 정도 되니까 2주에 1회독 정도 됐었던 것 같아. 2주에 1회독. 그리고 나서는 시험 2주 남았을 때는 일주일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이론을 보고 그 다음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너는 이론을 정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어? 기본 이론 듣고 심화 강의 듣고 그리고 한 달 내로 그냥 이론은 그냥 배운 것만 잘 쓰자. 그리고 깊게 들어가지 말자. 그냥 가르쳐 준 부분만 딱 그 선에서만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따로 정리 노트 이런 거는 안 만들었고 그냥 이론은 배운 부분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론 정리를 첫 회독 같은 느낌이지? 첫 회독 같은 느낌으로 심화까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한 달 내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바로 문제풀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글쓰기 양은 어느 정도로 되면 좋을 것 같아? 했던 공부량은 하루에 볼펜 신 하나 있잖아. 많이 쓰는 사람은 하루에 하나씩 쓰더라고. 공부량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 한 3일에 하나. 나도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쓴 사람들도 훨씬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되면 진짜 많이 쓰니까 하루에 하나 쓸 때도 가끔은 있었고. 글을 쓴다는 게 너가 이론을 외우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거지. 그치. 외우려고 최대한 많이 쓰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시험 직전까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시험 직전쯤 되면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이 부분은 글자 키워드만 몇 개 쓰면 다 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그래야 이제 회독이 가능해. 책도 워낙 두껍고 양도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키워드를 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떠오르는 정도가 시험에 대한 준비가 되는 그 특이점인 거네? 그치.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너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시험 전에 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게 되었어? 시험 직전까지 안 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험 한 달?
그러면 한 3주 전부터는 일주일에 1회독이 가능하다면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했었을 때 내가 문장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정도로 꼼꼼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나도 마지막 일주일 남았을 때는 딱 그게 됐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포기하는 것들도 있어. 이 문제는 나오면 이제는 많이 봤으니까 이 문제까지 가져갈 정도로 시간이 많지가 않았으니까 버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나서 챙겨야 될 것들은 빠르게 챙기자. 어쨌든 최소 한 2주 남았을 때 정도부터는 일주일에 1회독 되는 정도 그게 핵심인 거네.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너가 시험 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어땠어? 사실 잠 잘 못 잤지. 아, 긴장되다 보니까. 잠 잘 못 자서 좀 피곤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봐야 될 거 아니야. 시험 직전까지는. 첫 과목이 관세법이라는 과목인데 일어나자마자 이제 책 보고 시험 치는 장소까지 갈 때까지 지하철에서 계속 그 책만 보고 갔었던 것 같아. 전날에는? 직전 날에도 똑같이 공부를 했지. 근데 이제 무리해서 막 늦게까지 공부는 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11시까지 공부했었던 것 같아. 그냥 기존에 공부하던 그 방식 그대로 그냥 가져갔네? 직전 날까지 그냥 그 패턴 똑같이 가져갔어.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도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그것도 다 떨쳐버리고 그냥 공부에 집중한 거네? 그치,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시험 칠 때 되면 회독 속도가 좀 빨라진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험장까지 시험 치기 직전까지의 시간은 따져보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면 또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적어도 6문제씩 나오는데 과목당 그래도 한 문제 또는 운 좋으면 2문제 정도가 내가 봤던 부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봤지. 그러면 너는 회독하는 거는 뭘로 회독한 거야? 계속 똑같은 책으로 회독한 거야? 책은 막 뭐 바꾸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처음에 받았던 교재로 그냥 계속 끝까지 봤어. 이게 똑같은 책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게 나중에 많이 보고 많이 쓰게 되면 너도 공부해봤다시피 어떤 부분에 뭐가 있고 그런 게 딱 보이잖아. 막 이미지 연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관세법이라는 과목 한정해서 목차 노트만 만들었거든. 5페이지도 안 됐을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냥 딱 목차만 어느 부분에 뭐가 있구나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쉽게 딱. 그러면 목차 노트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주교재로 공부를 한 거네?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그 법령집도 하나 보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뭔가 요약 노트라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지양했네? 정리 노트는 안 만들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묻는다면 추천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시험장에는 무엇을 가져갔어? 그대로 책 엄청 무겁게 들고 왔어. 다 들고 왔어 진짜로.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걸 보고 시험 치기 직전까지 계속 보고. 시험 치기 직전까지 책 넣으라고 하기 전까지 그냥 계속 봤지. 그러면 딱 시험 칠 때의 에피소드나 뭐 좀 그런 게 있었어? 시험 치고 아니면 시험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새로운 문제잖아.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 같은 거? 심리? 우리 2020년도 시험 때 출제 유형이 조금 바뀌었었다고 얘기했잖아. 몇 개를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문제를 봤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내가 이때까지 준비를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요번 년은 이렇게 나왔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하철에서 봤었던 부분이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와서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기서 작용했구나. 오늘은 나의 날이다. 기분 좋게 적었지. 이게 나온다고? 이러면서 막 적고. 그리고 약간 회독 속도가 빨라졌다 보니까 시험 당일날 보는 양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 그렇지. 그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양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많이 했으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그래서 내 과목이 있잖아. 그러면 3번 쉴 거 아니야. 한 10분? 15분? 이런 짧은 시간 내에도 빠르게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무조건 다음 과목 공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빠르게 보고. 그러면 어떻게 또 그게 나는 내 과목 다 있었어. 그리고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딱 나왔다 하면 안 쓰기보다는 썰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잡지식이라도 생각한다 말고 그냥 아는 것처럼. 그 수험 생활에 있어서의 드리고 싶은 말은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프면 아픈데 신경 쓰느라고 괜히 공부가 잘 안 되고 핑계 삼아서 공부하기 싫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한 20분이라도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누워서 허리 강화 운동을 조금 하든지 아프면 또 병원 꼭 가시고 그리고 영양제 필수템. 영양제 잘 챙겨 먹어요. 영양제 PPL인가요? 어쨌든 영양제 잘 챙겨 먹고 그리고 마음 먹었다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끝까지 펜 잡고 버티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모든 거는 롱런을 위한 그런 신체적 혹시 마음적
그런 것들을 모두 잘 갖고 와야 한다. 다듬어야 한다. 그쵸.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는 승리한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너의 관세사 경험에 대해서 수험생활 경험. 수험생활 경험을 팔아봤는데 좀 어땠어?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사실 좀 추억하기 싫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덕분에 준비해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 다들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하나의 표본으로서 이런 수험생활을 하고 합격한 사례도 있구나 라는 그런 걸로 참고를 해서 잘 준비하고 공부를 잘 해서 시험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세사 업계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관세사 경험을 팔아본 다파라 김선달 심진사였습니다. 안녕. 나는 토익학원 같은 거 다닐 때 이제 현강의 메리트는 스터디를 구할 수 있다는 메리트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너희도 혹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 아니면 나 혼자 왕따라서 몰랐던 걸 수도 있는데. 왜 최대생 무시하냐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스터디라는 걸 많이 안 해봤고 또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해서. 근데 뭐 관세사 준비하는 그 카페나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스터디 구합니다 이런 글들도 볼 수 있었거든. 근데 굳이 나는 하진 않았고 뭐 스터디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의 수업 같은 거는 너는 현강을 들을 수 있는 학원을 다녔던 거네? 2차부터는 이제 현장 강의를 듣고 싶어서 이사를 갔어. 현강과 인강의 차이는 무엇인 것 같아? 나는 좀 현강이 더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이제 인강 들을 때는 좀 긴장감이 좀 덜해. 그래서 뭐 씹고 뭐 먹고 핸드폰 보고. 근데 이제 현장 강의 가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업 딱 듣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고 계획을 딱 내가 따로 안 짜도 그 수업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것만 들으면 돼서 펄 가게가 있었으니까 그 밀크티 펄 공차라고. 거기 아야, 밀크티 펄 가게라고 굳이 이렇게 프로 말했어야 했어? 아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오케이. 그 회계학 기본 이론만 듣고는 사실 나도 될 줄 알았는데 혼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많더라고. 새로운 단어나 아니면 계산 문제 이런 걸 보니까. 근데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지 이런 감도 많이 잡히고, 아니면 내가 너나 뭐 그 친구 불렀던 것처럼 만나서 그냥 사전을 하거나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아니면 거울 보면서 그냥 자기 최면 걸어도 되고. 난 거울 보니까 더 슬퍼지더라고. 어쨌든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무조건 갖기.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진짜 공부하기 싫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A라는 부분이 난 너무 어렵고 너무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는 거지. 기출 몇 번 냈나? 몇 번 안 됐어. 그러면 이제 나는 아이씨 안 나오겠지,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설마 요번에 나오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시험치 이거 공부하기 싫은데 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근거를 만들려고 기술을 본 거 아니야? 사실은 그치, 요행을 바랬지. 농담이고. 오케이, 끝.